오겠죠? 특별히 안 온다는 이야기 없으니까 물 마시고 와도 되는데 수업은 나갈 거예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오늘 풀 거는 정석, 유제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석, 유제 문제 2-5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네, 여기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 정석, 유제 문제 2-5번에 2번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의 x축, y축의 잘린 선분. 자, 이 문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하신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유제 2-5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어요. 내 말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자, 2-5의 2번이고요. 이 문제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친구를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을 해보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y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4. 물 먹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물 먹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저건 무슨 소리예요? 저건 무슨 소리예요?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과제 해왔으면 몇 번인지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 해서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축, y축에 의해 잘렸다. 절편 말하는 거죠. x절편, y절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x절편, y절편에 대한 내용이고 잘린 선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선분을 수직 2등분한대요. 수직과 플러스 2등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기울기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의 기울기 여기 써 있네요. 마이너스 2예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수직이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겠네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다음에 2등분이라고 했는데 2등분은 누구의 2등분이라고요? 이 선분의 2등분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0,4죠. 여기는 2,0이에요. 둘의 무엇을 찾으면 돼요? 중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점은 x좌표의 합을 반으로 나눠서 1, y좌표의 합을 반으로 나눠서 2가 됩니다. 그럼 1,2를 지나면서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직선식으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분의 5가 될 거고요. 다른 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틀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드린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기억한 상태에서 이렇게 푸시는 거를 추가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방법만 알면 안 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다 이 방법 쓰더라고요.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적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1,2를 지나야죠. x에 1 넣었을 때 y값 2가 나오려면 얼마인지 여기 계산해서 적습니다. 암산해서. x에 1 넣었는데 y값 2 나오려면 여기 얼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적는데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요거 개념 자체가 원래는 평행이동에서 오는 거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미지수가 늘어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이야. 근데 m, 2m 더하기 3 이런 거를 지난다고 해. 그러면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고 미지수로 되어 있거나 혹은 분수 계산 형태가 되면 점점 어려워지니까 가능하면 둘 다 기억하면 제일 좋고요. 가능하면 하나만 기억하고 싶다면 이거. 요것만 기억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의 개념이 들어갈 때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2-7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아닙니까? 그렇네요. 2분의 1이네요.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기울기 2분의 1이에요.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게 아니고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됐고요. 유제 2-7번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중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프부터 그려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문제에 써 있는 것만 봐서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할 거고요. 문제 첫 번째 0,0 여기 있네요. 원점 0,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1,1이래요. 여기로 잡을게요. A 1,1입니다. 근데 B가 몇 콤마 몇이래요? 9,1이래요. 엄청 멀리 있네요. 1, 2, 3, 4, 5, 6, 7, 8, 9 해서 여기쯤 있을 겁니다. B는 9,1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친구랍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문제에서 어떤 선을 그어서 넓이를 2등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X축에 수직인 선을 그어서 넓이를 2등분했으면 좋겠대요. X축의 수직이래요. X축의 수직이면 이렇게 그은 선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넓이를 2등분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쯤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조금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충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X축의 수직인 선이니까 식으로는 X는 K라고 쓸게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도형은 무슨 모양입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죠. 왼쪽에 있는 이도형은 무슨 모양입니까? 사각형이네요. 그럼 우리 삼각형이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해요? 사각형이 편해요? 삼각형이 조금 더 편하죠. 사각형은 뭐 정사각형이라든지 특수한 형태의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보셨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정석에 그냥 있는 문제고요. 별거 없이 생으로 그냥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정석이라 나와 있고요. 전체 넓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8이죠?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전체 넓이는 4입니다. 그럼 넓이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이어야 되고 이 넓이가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은 밑변 길이 있으면 될 거고요. 높이 요만큼 있으면 됩니다. 이게 수직이니까 이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거고 이거는 이 친구의 x좌표에서 이 친구의 x좌표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9-k가 이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구해야 되거든요. 요 길이를 구할 거고 요 길이는 요만큼 높이 1에서 이만큼의 높이, 즉 이 점의 y좌표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를 빼려면 이 식이 있어야 돼요. 이 식이 있어서 0,0 지나고 9,1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x에 k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기울기는 9 빼기 0분의 1 빼기 0이니까 기울기 9분의 1이고요. 0,0을 지나니까 y절편 0이라 이거의 식은 y는 9분의 1 x가 됩니다. 됐죠? 근데 k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이거 9분의 1 k잖아요. 이건 1이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높이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9분의 1 k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2분의 1 했는데 2가 나온다. 이걸로 푸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방법 자체는 이거 여러 개예요. 도형에 대한 해석이라서 방법 자체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선생님이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말겠어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으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말겠는데 여기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요. 넓이를 구하거나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실제로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뭐 이렇게는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까지는 도형은 원래 해결책이 많아요. 많은 거라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넓이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9고요. 이거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냐면 2분의
9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앞부분의 넓이는 얼마여야 되냐면 2여야 됐죠.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9고요. 앞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2예요. 그죠? 그러면 2분의 9대 2니까 넓이 비로는 9대 4가 되죠? 그럼 넓이 B는 우리 중2 때 배웠어요. 우리 아직 중2군요. 네, 넓이 B는 길이 B의 거듭 제곱에 비례하죠. 예, 거듭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길이 B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 B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사실은 3이라는 거예요. 네, 원장님. 방금 막았습니다. 네네네, 방금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이면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래서 이게 3이면 어디 있냐? 요거 길이가 2니까 요거 길이는 1이겠죠? 그럼 이 점은 사실 여기랑 여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문제 풀기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해법이 있다. 이렇게 직접 생으로 넓이를 구하기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오늘 다들 시무룩하네요. 뭐가 피곤해요.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힘들어가지고 오늘 거의 기절하다 왔어요. 눈앞이 잘 안 보여서 기절해 있다가 왔습니다. 네, 선생님 그 몸이 좀 안 좋으면 눈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유제 2-7번도 됐고요. 말 나온 김에, 생각난 김에 이야기 드리면 메일 테스트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능하면 미리미리 하세요. 그거 하루에 3문제면 얼마 없는데 모아서 하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학교 가기 전이나 혹은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잠깐 하세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한 10분이면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밀리지 말고 하시고요. 커트라인 같은 건 없어요. 커트라인 같은 건 없는데 그거에 해당한 오답 문제나 이런 거는 따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봐서 너무 많이 틀리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뭘 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2개 만드는 거 선생님 뭘 할 정도? 예, 뭘 할 정도예요. 다 맞아야 돼요. 네, 다 맞아야 돼요. 200개 맞아야 돼요. 자, 다음 유제 2-11번 보겠습니다. 응? 아, 그래요? 2-11번 보겠습니다. 2-11, 41페이지 2-11이고요. 연립방정식이 해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연립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교점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다시 해석하면 그래프를 2개 그렸을 때 그 두 친구의 교점이 x값이 0보다 크고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4분면 중에서 좌표평면 그렸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 4분면 중에서 x값도 0보다 크고 y값도 0보다 큰 4분면은 몇 사분면인가요? x값도 0보다 크고 y값도 0보다 큰 4분면은 1사분면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연립방정식의 근이 x값이 0보다 크고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돌려서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에 존재한다? 1사분면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만 바꾼 거죠. 선생님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영어 선생님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친해요, 영어 선생님들하고. 왠지 나랑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영어 선생님들 대부분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았어요. 약간 영어 선생님들은 너무 세련된 이미지시거나 그런 게 많아서요.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데 영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들을 많이 알아야 사실은 글을 풍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역접의 의미로 이랬다, 그러나 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단어들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걸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쓸 수 있어야 어휘가 풍부해지고 글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냐. 그리고 이걸 돌려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의미다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쉬운 버전에선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나중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더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다를 수학의 기호로 Y축 중심으로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다. 이거 수학의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셔야 돼요. 말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식으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변형했을 때 어떻게도 변형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있죠? 그때그때 나오고 선생님이 얘기 드리면 그때그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를 풀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놓고 보면 식은요, x 더하기 y는 3이고 mx-y 더하기 m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그려낼 수 있겠네요. x 더하기 y는 3, 1차 함수로 바꿔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교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림 그려서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 여기에 1, 2, 3 여기 있을 거고요. 1, 2, 3 여기 있어서 2, 3하고 2, 3을 지나는 이런 친구라고요. 이런 친구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이 친구랑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그림. 지난 시간에 했네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방학 때 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방학 때 매번 말하던 거예요. 1차 함수 해석이 두 종류로 될 거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하면서 회전하든지로 해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고정적인 친구인가요? 점 하나가 고정적인 친구인가요? 점 하나가 고정적인 친구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기울기는 m이 돼요. 그죠? 그럼 기울기 m이면 m값에 따라 기울기가 변한다는 의미니까 기울기가 고정된 게 아닌 거죠. 그럼 얘는 점 하나가 고정돼 있습니다. 그 점을 찾는 방법은 이 xy가 아닌 m에 대한 무슨 식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항등식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m이 있는 친구와 선생님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너무 패드립 같아서 좀 그래요. m이 있는 친구와 m이 없는 친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행히 선생님 발음이 좋아서 m이 있냐 m이 없냐가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인지하는 순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m이 있는 친구와 m이 없는 친구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걸 0으로 만들면 m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하니까 지난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2면 대충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얘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중에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로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원하는 거에 그 경계선상으로 놓고 보면 요렇게요. 어디를 지나는 순간? 0,3을 지나는 순간과 여기요. 3,0 지나는 순간을 연결해서 이 사이에 온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0,3을 지나는 순간에 교점 여기 있죠? 이거는 1사분면, 다시 말하면 x좌표가 0보다 크고 y좌표가 0보다 큰 점입니까? 아니죠. 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는 0입니다. 그럼 여기는 1사분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제외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점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 친구 두 개는 안 들어가고 그거의 사이값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 몇 콤마 몇이라고요? 0,3이에요. 그럼 0,3을 지나는 순간에 m값이 얼마인지 이 식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결국 m이 기울기니까 기울기 구하셔도 됩니다. 0,3 넣을게요. 0,3 집어넣으면 사라지고요. m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m이 얼마인 순간이에요? 1인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3,0이죠? 그럼 x에 3, y에 0을 넣어서 3m 더하기 m이니까 4m이에요. 4m이고 2 더하기 2니까 m이 얼마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m은 양쪽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인 순간이 된다는 거죠. 이거 수식으로 접근해서 풀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그런 해설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설로는요.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거고요. 만난다, 교점, 결국 연립방정식의 근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에서는 3개 풀어보죠. 41번 보겠습니다. 자, 41번.
그림과 같이 점 3개가 찍혀 있는데 두 번째 점하고 세 번째 점은 A, 0, A,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X좌표, Y좌표 중에 하나는 나왔는데 다른 쪽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임의의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요? 어디 갔을까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도 놓고 왔거나 버렸어요. 근데 그건 거 아니야, 너? 뭐 갔다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분명히 챙겼다고 그랬는데. 네. 챙기는 거 봤는데? 네, 챙겼다고 했는데. 갈구지 말고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거기 지나가면 네 얼굴 다 나왔어요. 근데 이준이 문제예요. 응? 너 예준이랑 싸우고 그게 뭐? 문제야. 아, 문제아라고요? 괜찮아요. 우리하고는 문제아도 다 봤습니다. 그 대신 숙제 안 해온 새끼들은 다 죽여버릴 거예요. 문제아여도 우리는 문제아 무렁 이런 거 상관없이 공부하는 애들 받는 겁니다. 공부 안 하면 아무리 모범생이어도 못 들어와요. 네. 아니죠. 공부 안 했는데 삶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모범생이 꼭 공부를 잘해.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우등생. 모범생은 삶이 바른 친구들인 거죠. 아유, 여기서는 모범생으로 하면은 여기서 못 들어오는 학생들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무슨 모범생입니까? 네. 모범생이. 무슨 모범생이에요, 네가. 매일 테스트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핸드폰 다른 거 할 때는 이제 상관없다가 이제 잠기고 나서 맞다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아니요, 핸드폰으로 다른 거 하고 있었겠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41번 보겠습니다. 41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A, 4라는 점과 A, 0이라는 즉 X좌표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임의의 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그림으로 사실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없죠? 거 봐요. 집에 놓고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 가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치던 친구 중에 학생 중에 하나, 이제 대학생, 그래, 군대까지 다 전역했는데 그 친구가 수업에 왔는데 그러는 거야. 선생님, 교재 안 가져왔어요. 집에 놓고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진짜 놓고 왔어? 와, 저한테 진짜 실수예요, 이거. 몇 쌤이냐. 너 그럼 왜 재영이가 갈 때까지는 안 말 안 하고 있었어? 아니, 그냥 저 몰라서 지금.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냥 가방,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가운데 자리에다 제 가방이랑 지영이 가방을. 아니. 어떻게 지금 알아? 그냥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혹시나라는 건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야? 샤프 때도 그렇고.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하시죠. 네. 그래요. 형은 왜 그래? 영상에 찍혔나요? 네, 영상에 다 찍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서해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아 진짜 대박이다. 네, 둘이 나가서 싸우고 와요. 네, 그럼 도망 다니시도록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원점인데, 원점은 이번에 해당 안 되고 여기 A 0,-1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안 나왔어요. A, 4가 되겠습니다. 여기 B A, 4고요. 근데 C는 A, 0이고요. C는 A, 4라서 얘랑 X좌표가 똑같으니까 수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개 높네요. 4 여기쯤 있습니다. A, 4 해서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X좌표가 똑같으니까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고요. 문제에서 이게 포인트네요. 아까 전 문제는 그냥 X축의 수직인 선 또는 문제에 따라 Y축의 수직인 선 이런 식의 표현인데 지금은 B를 지나면서예요. B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꼭지각을 지나면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한다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넓이가 같은 거죠. 그럼 결국에 얘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무엇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중점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중점이에요. A랑 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4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존재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고 문제 보시면 보기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A를 가지고 있죠. 그럼 A가 있는 친구들 없는 친구들로 A가 있는 친구 없는 친구들 A를 그냥 넣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부터 있어야겠죠? 이거 기준으로 잡을게요. A 빼기 2분의 A분의 0 빼기 2분의 3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인가요? 2분의 A죠.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2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3입니다. 그리고 점은 이걸로 할까요? 그럼 Y는 이거 보세요. 기울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오면 아까 전처럼 간단하게 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식을 쓰시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 문제를 빨리 풀고 잘 풀고 이런 거, 빨리 풀고 막 그런 기술들은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붙여야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붙이면 문제들을 막 결국에 못 풀게 돼요. 자, 마이너스 A분의 3이고 X 마이너스 A 더하기 0입니다. 전개해서 정리하죠. 마이너스 A분의 3 X하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식은 얘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문제랑 완전히 달라요. 아까 문제는 꼭지점을 지난다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는 꼭지점을 지난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나온 김에 이야기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직관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건 보기만 하세요. 적지 말고 이거 3등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3등분. 그래서 요렇게 해서 3등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점이 있습니다. D라는 점이 있어요. D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 D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 D를 지나는 직선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여기 꼭지점을 지난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중에 누가 더 넓이가 큰가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중에 누가 더 넓이가 커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더 넓이가 크죠.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쪽으로 오면 절반이란 개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 형태로 와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넓이가 전체 절반이면 되고요. 똑같은 이유로 이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문제처럼 삼각형하고 사각형으로 나뉘었어요. 여기 편한가요? 삼각형이 상대적으로 편한가요? 삼각형이 편하죠. 삼각형이.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만약에 이 점이 몇 콤마 몇인지만 구할 수 있으면 사실은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점을 구할 건데 우리 중3 내용이 있습니다. 중3 2학기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하면서 사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두 변과 끼인 각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3 2학기 내용에 있어요. 중3 2학기 내용에 있고 그걸 이용한다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A, B, A 왜 여기도 B고 여기도 B냐? 여긴 C죠. AC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B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삼각형이니까요. 이 친구도 삼각형이니까 이 친구의 넓이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이는 AC 길이의 3분의 2가 되겠죠. 맞죠? 3개로 나눈 것 중에 2개에 해당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이야기할 거거든요. 여기 길이 이야기할 거. 여기 길이를 잠시만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 곱하기 가운데 끼인 각은 똑같네요.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데 이 친구의 절반 하면 둘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사인 세타 얼마인지 몰라도 되네요. AC도 사라질 거고요. 자, 2분의 1 여기 곱하고요. 분모에 있는 3 여기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3AB가 뭐가 되냐면 4X가 되네요. 그럼 AB 대 X는 4대 3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미쳤죠. 3대 4가 되는 거죠. 아닌가?
4대 3이죠? 미쳤나봐요. 4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4라고 놓으면 이게 얼마라고요? 그럼 이건 얼마인가요? B로. 그럼 사실 이 점은 얘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이 좌표 구할 수 있겠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좌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꼭지점을 지난다. 쉽죠? 꼭지점 안 지나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계산해야 될 것도 많아지죠.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같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니면 미친놈이다. 계산을 좋아하는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서 생으로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네,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목동엔 꽤 있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봤는데 정상이 아니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목동권의 고등학교를 진학하시는 분들은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체 넓이의 절반이 이 친구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2분의 1을 곱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인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문제예요. 방금 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42번은 끝까지 안 풀고요. 개념적인 이야기만 해볼게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대요. 그럼 우리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그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랑 얘랑 넓이 같잖아요. 그죠? 재영이 옆에 친구한테 뽀뽀 날리지 마세요. 들어오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너 자리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역시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결국 어떤 직사각형을 접어서 넓이를 반반으로 나눈 방법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네, 이렇게도 있죠. 여기 똑같이 되게. 아니면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똑같이 되게. 그럼 지금 있는 이런 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여기를 지나야 돼요. 여기가 어디죠? 중점이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요?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배우지 않습니다. 중점이. 두 대각선이겠죠. 맞는 표현인데 조금 다르게요. 직사각형의 특징 중에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근데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건 대각선의 중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이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 된다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를 지나는 아무 직선이나 하나 그려볼게요. 2등분 됐나요? 됐죠? 됐을걸요?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됐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대각선의 중점만 지나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친구와 여기 이렇게 생긴 친구 있죠? 그럼 여기 대각선의 중점하고 여기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어쨌든 직사각형 두 개가 넓이가 똑같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중점은 여러분이 구하시고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도 여러분이 구하세요. 문제에선 그 친구의 x절편, y절편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이 어렵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잘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 한 3주 정도 걸릴 겁니다. 3주 정도네요, 좀. 뭐 하루 이틀 해서 할 거면은 다들 잘하지.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준수 자지 마세요. 깜빡인데 깜을 오래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49번까지입니다. 재영이 안 했나요? 근데 왜 49번까지? 더 잘했어요. 어차피 오늘 나갈 거예요. 예, 그 교재에 보면 49번까지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더 했으면 오늘 나갈 숙제가 줄어든 겁니다. 네, 비정상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안 배웠는데 한 겁니다. 63번까지 안 배우지 않았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푼 거예요? 의심되는데요. 전에 배웠겠죠.
너 앞에 배운 적 있어? 전에 배웠겠죠. 말을 안 하지. 너 안 배웠으면 다른 애들도 안 배웠어요? 자, 너 뭐 남의 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자, 46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2,2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 요걸 하려고 그러는데 몰라도 되는 이야기예요.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몰라도 됩니다. 이해가 되면 쓰시면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직선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점하고 2,2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이거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두식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연립해서 교점 찾은 다음에 점 있으니까 기울기 구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해가 되면 지금 방법을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를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 다다음 시간에 할 원에 대한 내용이 이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도움이 될 건데 그거는 필수로 외우셔야 되는 거라 그냥 생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없이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문제에 L이라는 직선 첫 번째 있고 그게 2x-y-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이 있어서 그 친구를 x 더하기 3y-6은 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식을 쓸게요. 이 식을 써볼 테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k의 x 플러스 3y-6은 0이에요. 자, 이 친구 xy에 대해 몇 차인가요? 재영이! xy에 대해 몇 차인가요? 1차죠.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차수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줄어드는 건 상관없어요. 줄어들면 이렇거나 이렇게 생긴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두 종류의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y절편이 변하는 친구거나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하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울기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기울기 고정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거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을까요? 있죠.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걸 0으로 만들면 이거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생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안 이상하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그래서 한 점이 고정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한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0이고 이게 0인 걸 찾으면 그 한 점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 그럼 이거 이 직선이네요. 그죠? 그죠? 이거 이 직선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근을 찾는다는 건 이 두 개의 뭘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점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있는 식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 식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변한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 점이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걸 0으로 만드는 점이라서 이걸 0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결국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L이고 이게 M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K에다 0을 넣어볼게요. K에다 0을 넣는 순간 이거 사라지죠. 그럼 2x-y-1은 0이죠. 이 L을 표현하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이 두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K의 적절한 수를 넣음으로써. 됐습니까? 마지막 이야기가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굳이 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L을 표현하는 게 얘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문제에서는 어디를 지났으면 좋겠냐면 여기쯤 있는 2,2를 지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지난다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죠. 그래서 x에 2를 넣고 y에 2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게 하는 k값을 구한다면 그게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던 내용하고 좀 결이 달라서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K값 구한 다음에 K 넣어가지고 정리한다. 이게 정석적인 해법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그냥 교점 찾고 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셔도 무방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나머진 계산이니까 생략하고요.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이거 방금 이야기한 거 모르는 학생들이 원래 대부분이에요. 처음 설명드리면 대부분 느낌만 있고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맞아요, 돼요. 상관없습니다. 리마인드 3일차였죠. 리마인드 3일차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이거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형태 보고.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시험 본다 그랬죠? 채원이는 아까 늦게 와가지고 못 들었는데 우리 4교시에 시험 볼 겁니다. 5문제짜리. 인수분해 중에 보기차식은 수업할 때, 선생님 방학 때 수업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학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그럼 우리 오늘 시험 보는 거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겁니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짝수 차수만 있는 게 보기차식이고 보기차식은 치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개 어려웠죠. 그럼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은 인수분해가 되는 걸 내겠어요? 안 되는 걸 내겠어요? 안 되는 걸 내죠. 출제자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 y제곱을 라지 y로 바꾸는 게 첫 번째고요. 바꿔서 정리하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9 라지 x 라지 y 플러스 16 라지 y 제곱이에요.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요. 특별히 방법 없다고 그랬어요. 3가지 쓸 겁니다.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적고요. 2차 적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적는 걸 2개 하는 거였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차 부분을 적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개 적고 가운데 뭐 적었냐면요. 루트 씌운 거에 곱에 2배 적는 겁니다. 루트 씌우면 얼마? 미지수까지 넣어서. 미지수까지 넣어서 루트 씌우면 얼마? 4y. 그럼 x랑 4y를 곱하니까 4xy 2배 하면 8xy를 한 번은 더해 주시고요. 한 번은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럼 여기는 루트 씌워서 2배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절반으로 나누고 제곱하면 됩니다. x의 1차의 개수 이만큼이죠? 마이너스 9 아니에요. 마이너스 9y입니다. 미지수까지 넣으셔야 돼요. 이거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9y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의 제곱을 더해줘요. 자, 그러면 없던 애들을 더하거나 뺐죠? 원래랑 똑같으려면 빼줘야겠고요. 여기는 더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빼야겠네요. 이렇게요. 아이고, 여기 바깥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사실 여기까지는 x제곱 플러스 16y제곱만, 여기까지는 x제곱 플러스 16y제곱만, 여기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9xy만 있는 거예요. 원식하고 똑같으려면 더 빼기 9xy가 그 다음에 더하기 16y 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세 친구 중에 제곱 빼기 제곱인 건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완전 제곱식이에요. 뒤에 있는 친구만 정리했는데 빼기 제곱이 되는 건 얘네요, 사실. 빼기 제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라지 x가 제곱이고 라지 y도 제곱이라서 사실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x-4y의 제곱. 앞에 건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친구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가 됩니다. 마이너스 라지 xy가 되죠. 그럼 이걸 라지 x 라지 y를 원래로 돌려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의 제곱 빼기 x제곱 y제곱이니까 xy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곱 빼기 제곱이 나왔죠.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한 번은 빼서 쓸 겁니다.
내부에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게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해봤는데 제곱 빼기 제곱으로 최종 정리되는 건 두 번째 식밖에 없어서요. 나머지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못 가집니다. 앞에 있는 건 완전 제곱식이 맞아요. 그걸 하려고 절반의 제곱 이런 걸 한 거니까 이 뒤에 있는 게 제곱 형태를 띠는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간 과정에서 몰라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해설 같은 거 보면 이것만 띡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 봐선 이해가 어려워요. 이 문제. 됐죠? 오늘 풀이에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이 정도 못 풀죠? 그러면 사실은 보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몇 문제? 5문제 있다니까요, 오늘 거? 이 유형은 한 문제 있죠. 인수분해 중에서 5문제를 낼 거니까 똑같은 유형을 내지는 않겠죠. 나머지 대문제. 이거 B예요. 이게 B예요. 이게 B예요. 이게 센 B예요. 이게 센 B예요.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센 B 난이도예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마지막 하나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5문제 중에 하나 틀리는 것까지 통과합니다. 너무한 건 여러분 실력인 거죠. 저게 가장 어려운 유형. 글쎄요, 선생님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이건. 이거 못 풀면 나오는 게 맞아요. 진짜로. 이 정도 못 풀면 사실은 공수원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니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응? 내일 나와요. 내일 1시까지 오면 됩니다. 문자 갈 거예요. 문자 갈 거고 어제 3학년들 시험 봤거든요. 3학년 중에도 몇 명은 나올 겁니다. 그 학생들은 어머님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문자 갔어요.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보낼게요? 얘가 공부를 안 합니다. 빨리 오세요.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보냈습니다. 자, 26번 보죠. 26번은 컨셉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할게요. 자, 26번 보시면 이 문제에 a-b는 2 마이너스 루트 3, b-c는 2 더하기 루트 3. 우선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계산하는 건 두 번째고요. 이런 게 있네. 필요하면 이것도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 있어요. 우리 1 더하기 2i랑 1 마이너스 2i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불렀죠? 켤레라고 그랬어요. 켤레 복소수였죠, 정확히는. 이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켤레입니다. 켤레예요. 이 켤레 복소수 선생님이 방학 때 설명드리면서 켤레 복소수의 의미, 왜 켤레 복소수를 쓴다고 그랬죠? 왜 켤레 복소수를 써요? 정수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다르게. 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다르게.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수업을 안 듣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만 딱 놓쳤습니다. 뭐였어요? 복소수인 친구들을 둘을 어떻게 하면 실수만 됩니다. 더하면 되죠. 그럼 복소수 계산하는 게 편해요? 실수 계산하는 게 편해요? 실수 계산하는 게 편하죠. 계산의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 더 있었어요. 둘을 어떻게 하면, 더하기 말고 어떻게 하면 역시 실수만 남게 할 수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하면 실수만 남게 할 수 있어요. 곱하면 되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곱하면 실수만 남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때려박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덧셈 혹은 곱셈 형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빼면 순허수 되죠? 순허수의 특징 뭐였어요? 제곱하면? 순허수는 제곱하면?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왔습니다. 실수가 맞긴 한데 순허수의 제곱은 음수라고 기억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래서 뺀 다음에 제곱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얘기까지 들으면 개념이 확장돼서 뭐가 돼야 되냐면 덧셈 곱셈 이야기 나왔죠. 당연히 제곱제곱의 합도 구할 수 있겠구나. 차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같이 가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얘랑 얘를 곱하거나 아니면 얘랑 얘를 더하거나 낮은 확률로 얘랑 얘를 빼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까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쓰진 않을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거요. 이게 많이 쓰일 거예요, 앞으로. 지금 변수 A, B, C 3개 있어요. A에서 B를 뺐죠. 첫 번째 친구. B에서 C를 뺐죠.
세 번째 친구 C에서 A를 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가지고 C-A 또는 A-C, 음수배 관계니까요.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친구로 C-A나 A-C를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빼요. 더해요. 더해요, 빼요? 더해요. 더하죠. 그럼 아까 이것 때문에 더하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더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에 굳이 표현 안 돼 있어도 둘을 더한 A-C가 4임 또는 C-A가 마이너스 4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 있는 거 볼게요. 문제에 있는 거 보면 A제곱 B-C, B제곱 C-A, C제곱 A-B를 더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 구조네요. 자, 보세요. A 제곱한 거에서 B에서 C를 빼고, 돌아가서 B의 제곱에서 C에서 A를 빼고, 돌아가서 C의 제곱에서 A에서 B를 빼고 있잖아요. 순환하는 구조예요. 그죠? 순환하는 구조죠? 이런 구조들은 이 친구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B-C 자리에 2 더하기 루트 3, C-A 자리에 마이너스 4, A-B 자리에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넣으면 식이 간단해지나요? 루트가 살면서 안 간단하죠? 그럼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네,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몇 차예요? 최고 차수. B는요? C는요? 2차죠. 어차피 순환하는 구조로 차수가 모두 똑같아요. A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답은 그런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한 형태가 반복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됐죠?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이야기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56분이네요. 6시 6분까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2개만 이야기하면 되고요. 2개, 3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교시밖에 안 됐습니다. 미치겠죠? 5교시까지 해야 되는데 4교시에 테스트 볼 거예요. 현우는 그렇게 거짓말하다간 지옥 갈 겁니다. 지옥은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불교. 네, 불교에도 있어요. 신도교래요. 무교예요? 네, 그래요. 불교엔 지옥. 응? 불교엔 지옥. 불교에는 지옥하고 비슷한 몇 가지 곳들이 있죠. 그 9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 중에 하나는 사실상 잘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의 세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하게요. 이걸 어떻게 하지? 뭐요? 교양소리 불교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불교에서. 불교에서. 어딨냐 그러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뭐 우리가 저 에버랜드 가듯이 놀러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자, 오늘 할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첫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수학에서 특별히 더 붙은 말 없이 거리라는 표현을 쓰면 무슨 거리라고 했죠? 최단 거리예요. 그래서 사실 점과 직선 사이에 최단 거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이야기부터, 도형에 대한 해석부터요. 어떤 점이 있어요. 좌표 평면상에 뿌리는 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고요. 몇 개 선을 그어보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직선 위에 점을 연결했을 때 이거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맞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거보다 이게 더 짧죠. 그죠? 이게 더 짧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다시 길어집니다. 그럼 사실은 언제가 제일 말이 안 되냐? 짧게 되냐면요. 요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다면 모든 도형들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90도가 마주보는 변이죠. 이 친구들은 모두 빗변이라고요. 빗변은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어도 요 변보다 무조건 길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제일 짧은 길이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개념은 찾았으니까 좌표로 바꿔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도형에 대한 특징 이야기를 좌표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를 좀 하든지. I 말고 선생님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거 아닌, 근데 이게 너무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봐봐, 또 아니래. 수업 시간에 털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아니래.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요? 좌표 평면상에 뿌릴 겁니다. 좌표 평면상에 뿌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직선식은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d를 잡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저걸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이 점의 좌표를 찾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수직이네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난 직선이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 나와 있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인가요?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럼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되나요? 마이너스 B분의 a분의 b죠. 오. 이건 외우자고 했습니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면 수직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이면요. 집에서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울기 a분의 b예요. 기울기 a분의 b예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나 변수들이 많으면 외운 거, 아까 이야기한 y는 기울기 a분의 b 괄호치고 x-x1 더하기 y1 이런 걸 쓰자고요. 대입해서 풀기 시작하면 헷갈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을 찾으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거 연립하죠? 개 길어집니다. 2차가 막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래놓고 x좌표 나오고 y좌표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아주 긴 식이 됩니다. 근데 막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중간 과정은 생략. 결과물만 외울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d는 루트 하고요. 여기에 뭐가 올 거냐면 x의 개수, y의 개수에 제곱의 합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이 x의 좌표를 여기 집어넣어요. 그리고 y의 좌표를 여기 집어넣어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2,3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저 d는 뭐가 되냐면 루트하고 제곱의 합입니다. 됐습니까? 제곱의 합이에요.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될 거고요. 절대값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 대입한다고요.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3 빼기 1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얼마예요? 3대 4대? 5죠. 분의 절대값하고 요거 얼마? 12. 그럼 빼기 12 하면 0이죠? 6이네요. 5분의 6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D가 거리요. 여기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영어로 거리가 뭐죠? 리스트. 그래서 D를 쓰는 겁니다. 거리랑 길이가 미묘하게 다른 의미인 건 알죠? 예, 길이는 맞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L로 시작하죠. 랭스잖아요. 랭스. 예, 그래서 길이는 L, 거리는 D.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거리, 이 물건의 길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당연하지만 이 공식은 이제 유도 안 할 거예요. 유도하는 거 안 물어봅니다. 유도 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이 결과만 이야기해서 암기할 겁니다. 이거 암기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파트가 지나고 나면 거리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리를 구해서 뭔가를 구할 때 쓰는 기본적인 요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는 건 x와 y의 개수의 제곱제곱의 합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야기 중에 절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절반 이야기 있어요.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이 친구 있고요. 그 친구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기억나요? 계속 나올 거라고 했죠? 자취의 방정식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P, Q로 놓고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든 다음에 P자리에 X, Q자리에 Y 적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을 이등분하는 건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에 대한 내용은 특수각을 제외하고는 뭔가 다루지 않습니다. 특수각을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른 걸로 뭐 있냐면요. 두 직선으로부터 오늘 한 거 뭐예요? 거리가 같은. 직선과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야기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같은 이야기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하는 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여기 봐주세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우선 개념적인 이야기부터. L하고 M에 의하여 생기는 각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각은 몇 개 있나요? 4개.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틀려요. 2개예요. 왜 2개인가요? 맞아요. 막꼭지각은 같은 걸로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 요거를 이등분한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위에 이야기로 하면 이 각을 이등분한 요 친구들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의 식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요, 사실은? 여기 위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랑 똑같다고요. 왜냐면요. 아무 점이나 잡을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친구의 수선을 떨굴 거예요. 이 친구의 수선을 떨굴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2개 생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떤 삼각형이든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90도 있죠? 그 다음에 각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공통인 게 90도가 마주보는 변이고 90도가 있고 각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 90도니까 R, 빗변이니까 H, 그 다음에 각 하나가 있으니까 A 합동입니다.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을 하세요. 그럼 결론이 이 길이가 같다가 나옵니다. 대응변이니까. 그럼 반대로 어떤 점을 잡았어요? 이 위에 있는 점을 잡고 수선을 떨궜는데 거리가 같다고요.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잘 보세요. 90 있죠? 빗변의 길이 공통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거랑 이거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90 빗변 길이 변 하나니까 R, H, S 합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각인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얘기나 같은 그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세요. 그러면 못 구해요, 이건. 그 대신 이걸 구한다면 이 점, 뭐라고요? 이 점을 우리가 원하는 점 P, P, Q로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오늘 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서 두 개가 같다 하면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거랑 관련이 좀 적은 이야기이긴 한데 도형에 대한 특징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아까 각이 이렇게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도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각도 2등분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XX 동그라미 더하면 180도예요. 네.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X랑 동그라미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무조건 90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2등분하면 두 개의 직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직선은 이루고 있는 각이 무조건 몇 도라고요? 90도예요.
어디를 하든. 그럼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 곱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90도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보통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개념. 원래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수업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요. A의 절대값 있어요. 그럼 이거에 제곱하면 뭐랑 똑같죠? 아니요. 제곱을 했다고요.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그냥 A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곱의 절대값도 똑같아요. 됐죠? 그리고 한쪽에는 A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B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원래 뿔뿔, 마마, 마뿔, 마뿔, 뿔마, 마뿔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뿔뿔, 마마가 사실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뿔마, 마뿔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B라 사실 음수 배우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케이스인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대값 A는 만약에 루트 B라고 나왔어요. 그럼 절대값하고 루트를 한 큐 해결하는 방법 뭐죠? 제곱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쓰면 양변에 제곱을 한다면 A제곱이 될 거고요. 루트 B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B입니다. 절대값 B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제곱의 루트가 절대값이고 루트의 제곱은 그냥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죠. 오늘은 이론은 이게 답니다. 왜요? 컨텐츠 그러니까 왜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창문은 열어놨어요. 네. 근데 공기가 안 들어오면 응? 좀 너무 더워요. 그 위에 옷을 벗어요. 그렇게 3개를 껴입고 덥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3개를 껴입고 덥다 그러면 어떡해요? 뭐가 괜찮아요? 방금 덥다며요. 추워졌어. 네, 그래요. 자, 기본 문제 2-9번입니다. 기본 문제 2-9번에 2번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5,3에서 거리가 2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 뭐예요?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려서 해석할 겁니다. 이걸 그냥 식으로만 띡 하지 말고 대충 어떤 그림이구나, 무슨 의미구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건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보죠. 그림 그려보면 5,3. 그럼 5,3이면 여기쯤 있나요? 5,3이면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5,3. 그리고 선생님 보니까 문제 풀 때 5,3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5, 여기에 3 한 다음에 여기 점 찍고 이 5,3은 안 적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점이 많아지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옆에다 꼭 적는 버릇을 들이세요. 일 2번 안 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네가 그냥 글씨를 못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면 됩니다. 그리고 흘려 쓰지 않으면 돼요. 3을 적으면 3 하고 끝나야 되는 이렇게 적으니까요. 네. 작고 귀엽게 적으세요. 작고 귀엽게 적으세요. 글씨를 못 쓰는 남학생들은 작고 귀엽게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스스로가 작다고 놀리는데요. 나가서 싸우고 와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본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글자를 이따구로 안 쓸 겁니다. 네. 그렇게 이성이 없으면 여기 없어요. 소리야. 그러면 생각해서 상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글씨를 이따구로 막 쓰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정성 들여서 쓰세요. 그것만 해도 훨씬 보기 좋습니다. 자, 어쨌든 5,3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모든 여자를 대변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만났던 여자나 혹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맞춤법 틀리면 싫어하고요. 글씨를 지랄같이 쓰면 사람을 다시 봅니다. 네가 못생겼는데 글씨를 잘 쓴다고 다시 보진 않아요. 근데 잘생겼는데 글씨를 같이 쓰죠? 싫어집니다. 왜요? 근데 막 여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여학생들 어떤가요?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그죠?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차은우급인데 글씨를 초등학교 3학년만도 못하게 쓰죠? 그럼 살짝 싫어져요. 근데 반대로 되게 못생겼는데 글씨를 너무 잘 쓰지? 그러면 와 글씨 잘 쓰네 에서 끝납니다. 예, 근데 막 그걸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와 글씨 잘 쓰는구나 이러고 끝나요. 예. 근데 니네 평범하잖아. 평범하게 생겼는데 글씨를 써. 얘 생각보다 글씨를 잘 쓰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네?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랑 여학생도 그렇고 남학생도 그렇고 내가 이렇다고 해서 상대가 이렇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못 써도 상대가 잘 쓰면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생각보다 많은 여자분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비속어 쓰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개새끼야 소새끼야 이런 건 돼요. 근데 나랑 단둘이 이야기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비속어를 쓰거나 인터넷에 있는 밈 같은 말들을 쓰면 되게 싫어해요. 그냥 다 같이 있을 땐 상관없죠. 네, 다 같이 있을 때. 근데 남학생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남학생들은 무조건 예쁜 것만 좋아해요. 막 예쁜 여자가 글씨를 못 써도 되고 막 밈 같은 걸 해도 되고 막 아무 상관없어요. 남학생들은. 그러니까요. 그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남학생들은.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학생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요. 결격 사유가 없게 행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닥으로 되는 행동들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그러는 분들은 없겠지만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니네는 아직 어린 나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어디 가서 밥을 먹어. 여자친구랑 맛있는 데 가서 먹는데 종업원에게 막대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여자들은 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 종업원이 가져오다가 실수로 흘렸어. 그러면 종업원이 막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떡할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러는 건 싫어합니다. 네, 그런 건. 저기서 죄송하네. 자, 아예 괜찮습니다. 여기가 프리학원 여기로 나와야 돼. 저기 나와야 돼. 자, 저런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저기다 놔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본 많은 분들은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인간답게 행동하는 남자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더럽게 못생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더럽게 못생기면 모든 게 결격사유인데 그 정도는 정말 많이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되게 잘생겼다고 해도 무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었어요. 잘생기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여자들이 있는데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은 그런 여성분들도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여성분들도 나쁜 여자 스타일. 아니요, 나쁜 여성보다는 나쁜 분이었습니다. 남녀에 상관없는. 응? 잘생겨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글을 쓸 때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써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기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기본 문제 2-9의 2번 보겠습니다. 5,3에서 거리가 2래요. 거리가 2고 2,1이래요. 2,1이래요. 그럼 2,1이면 여기쯤 있을 거예요. 2,1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러면 거리이면 여기 거리가 5잖아요. 여기 거리가 3이잖아요. 그럼 거리면 대충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정도인데 여기를 지나면서 얘랑 수직으로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느낌이 될까인 거고 그건 여러분이 사실 지금은 안 돼요. 사실 요거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면 원까지 배워야 됩니다. 원의 정의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지난번 수업할 때 한번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원. 동그라미. 아니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점으로 생각하고 거리가 2인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으면 이렇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대충 어떤 느낌 정도로 그려질 거냐면요. 보세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선 떨구면 거리 이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 있냐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 떨궜는데 2 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몇 개 나와야 정상인 것 같아요. 이 식이. 2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가 나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왜? 처음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배운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래.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야기를 할 건데 직선식이 없어요. 이걸 구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럼 이 직선은 지금 2,2를 지나죠. 점 하나 나왔네요. 점 하나 있으면 뭐가 더 있어야 직선식을 구할 수 있죠? 직선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점, 하나는 직선. 하나는 직선식으로. 직선의 휴지. 기울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기울기 안 나왔죠? 기울기 안 나왔죠? 기울기 m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직선식은 기울기 m이고 2,1을 지나는 애라고요. 그러면 y는 m 괄호치고 x-2 더하기 1이라고요. 네. 변수가 들어갈수록 이런 식을 만드시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입해서 대충 넣지 말고요. 자, 그럼 전개해서 정리하면 mx-2m 더하기 1은 y가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 직선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여 있었죠. 는영꼴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직선식이 는영꼴이 아닌 함수 형태로 정리되어 있죠? 는영꼴로 바꾸겠습니다. 는영꼴로 바꾸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0.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a가 사실은 m이고 b가 사실은 마이너스 1이고 c가 사실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점은 x1, y1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이 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점에서부터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죠. 그죠? 그럼 여기 점에 들어갈 건 5,3이라고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다시 적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분의 절대값하고 요 친구를 여기 대입하는 거였죠.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됐고요. 그럼 그걸 지금 문제에 적용시킨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 얼마라고 나왔어요? 이 문제는 2라고 나왔죠. 2는 루트 한 다음에 제곱, 제곱의 합이라고요. 제곱, 제곱의 합이니까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이 친구를 대입했다고요. 그럼 5m이죠. 마이너스 2m 있네요. 3m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남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공식에 넣은 거예요.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공식에 넣은 것 뿐이고요. 이거 이제 계산할 겁니다. 뭐 하고 싶나요? 분모의 루트가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유리화는 언제 하는 거냐면 양변이 없는 구조일 때 하는 거예요. 양변이 있으면 분모가 복잡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복잡한 걸 양변에 곱했죠. 양변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시면 개 복잡해져요. 이걸 양변에 곱할 겁니다. 그러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3m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한쪽의 루트, 한쪽의 절대값. 어떻게 해결하죠? 제곱 때릴 겁니다. 그럼 이건 제곱하면 안에 있는 거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4고요. 이건 제곱하면 자, 이거 제곱하는 거예요. 2의 제곱 얼마예요? 루트 땡땡땡의 제곱 뭐예요? 땡땡땡이죠. 그럼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넘겨서 동류항 정리까지 하면 0은 5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사라지네요. 됐습니까? 그럼 m값 구할 수 있겠죠? 네. m값 두 개 나오는데 하나 얼마예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이거 m 얼마 나와요? 인수분해하면? 네, 플러스. 아니. 또 하나는? 마이너스. 그냥 5분의 6 아닙니까? 네. 그러면 m이 0인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울기 0인 거. m이 5분의 6인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예. 12m이에요? 그렇네요. 미안해요. 12m입니다. 미안해요. 오, 진짜. 12m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5분의 6이 아니고 5분의 10이죠. 자, 그래서 이게 기울기 m일 때 그럼 10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다 m에다 0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울기가 5분의 12일 때 역시 여기에 5분의 12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고요. 당연하지만 점하고 직선식 나오고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점하고 거리 나오고 직선식 구하세요. 이것도 있으면 직선하고 거리 나오고 점 구하세요도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3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마지막 한 문제만 하고 쉬도록 하죠.
이거 물 받아. 뭐라고요? 뭐 받아오세요. 근데 수업은 진행할 거예요. 응.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그러니까 공식을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유도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생략했어요. 그 문제들에서 안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길고 복잡할 뿐입니다. 유도 과정이. 몰라도 돼요. 문제 2-12번입니다. 2-12번 보시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 방정식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뭐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각의 이등분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쓰일 겁니다. 그럼 그림 계략적으로 그려볼게요. 2x-y-1은 0 이런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아이고 x 플러스 2y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자 x 플러스 2y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표평면 좌표에 그리죠. 좌표에 그립시다.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려야 되니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2x-y-1은 0이에요. 그럼 y는 2x-1이네요. 아이, y절편이 음수라니. 일사분면에 그려지는 게 아니네요. 여기 마이너스 1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2니까요. 여기쯤 지나는 이런 친구로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절편이 2분의 1이네요. y절편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0 안 되죠? 1 집어넣어야 0이네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입니다. 됐죠? 자, 비율에 맞춰서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 뭐 같지 않아요? 그죠. 교점인데 어떤 모양 느낌, 직각 같지 않나요? 네. 근데 느낌상으로는 직각인데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거 네.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일 나오나요? 그럼 직각이네요. 이 문제에선 이 개념은 쓰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직각인 이런 것들은 보면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 어딘가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랑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두 친구가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이 점을 P라고 놓고 P, Q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해야 되는 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 설명은 이 길이 D1하고 이 길이 D2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D1 구해보겠습니다. D1은 자 우리의 목표 뭐라고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에요. 그러니까 PQ가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D1은 P, Q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직선은 는영꼴로 정리되어 있는 얘를 쓸 겁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하고 제곱의 합입니다. 5분의 절대값 한 다음에 PQ를 XY에 대입하면 2P-Q-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D1, PQ 있으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다. D2는요. 루트하고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고 이 직선식이 얘예요. 는영꼴로 되어 있는 얘를 쓸 겁니다. 그러면 제곱의 합이니까 5분의 절대값 한 다음에 PQ를 대입하자고요. 그러면 P 플러스 2Q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왼쪽에다 좀 적을게요. 근데 우린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제 D1 이꼴 D2라는 개념으로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겁니다. 그럼 만들어 보면 D1 이꼴 D2로 루트 5분의 절대값 D1 얼마였나요? P2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이었고요. 는 D2는 루트 5분의 절대값 P 더하기 2Q 마이너스 1이에요. 식정리 더 되죠? 분모에 루트 5 있으니까 양변에 날리겠습니다. 날리면 절대값 2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은 P 더하기 2Q 마이너스 1. 절대값 있네요. 어떻게 먹힌다고 그랬어요? 제곱 말고요. 제곱하면 이거 식 되게 복잡해져요. 아까 절대값 있으면 원래 4개인데 결론적으로 2개 나온다고 그랬죠. 안에 있는 게 같다 또는 안에 있는 게 한쪽이 음수 붙어서. 마지막에 적어드렸죠. 그래서 이건
2p-q-1이 p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다나 또는 2p-q-1이 음수배의 p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나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공수2 하잖아요. 공수2에서 배웠던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동류항 정리할 거예요. 넘깁니다. 마일은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p-3q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될 거고요.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넘기면 플러스 돼서 들어가니까 3p. 야야야야야야. 이거 어디 갔어? 왜 도망갔어? 자, 그러면 3p. 그 다음에 넘기면 q 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는 0. 그럼 pq 등호가 들어간 식 또는 pq 등호가 들어간 식. 마지막 p 자리에 x, q 자리에 y 적어서 식을 정리하면요. x-3은 0.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y는 꼴로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로 끝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 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군요. 플러스 3분의 1x고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3분의 1x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친구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계 이등분 또는 이렇게 같은 거. 그럼 저기 있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됐습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3분의 1. 마이너스 3. 수직인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왔지만 두 직선과 거리가 같은 이야기는 사실 가계 이등분선의 자취의 방정식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고 20분에는 오늘 1일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